자, 네 가지 근본 물질에 대한 공부예요. 우리가 지금 달라이라마 죽음을 말하다에도 네 번째 시구에서 네 가지 근본 물질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부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비구들이요.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각을 뜬다. 큰 길 네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앉아있는 것 같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이 4요소로 관찰하는 이 방법은 이파사나에 속합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그러니까 몸의 영역에서 몸을 관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있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여기에서 이제 지수화풍 4대를 이제 있는데 이것을 이제 몸을 마치 백진 소를 잡듯이 몸을 관찰해가 4대 요소가 나타나면은 이게 붙들고 움켜진 것을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른 말 하면은 움켜진 것을 놓아보게 된다. 이렇게 한다고 봐야 되겠죠? 진실을 모르고 있을 때는 내대로 몸이라 하는 거 움켜쥐고 있다가 몸이 해체되면서 실체가 없다고 알면은 움켜쥐고 있는 걸 놓아버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어떤 것도 현상적인, 물질적인 것을 움켜쥐지 않겠죠.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면은 몸의 4대를 이제 4대와 움켜쥐지 않는 거하고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걸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소를 잡을 때 소락하는 개념이 있지만은, 소의 그 고기, 고기를 볼 때는 소락하는 개념이 사라지고 없다, 이게. 마찬가지로 4대 요소를 볼 때는 몸이라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핵심되는 부분이에요. 자, 봅시다. 이와 같이 혐오스러움을 마음에 잡돌이 함으로써 몸의 관찰을 분석한 뒤 이제 네 가지 근본 물질을 마음에 잡돌이 함으로써 분석하기 위해서 다시 비구드려라는 등을 말씀하셨다. 분석한다는 게 이제 이파사나예요. 분석한다. 그래서 위약하는 분별하다, 분석한다는 뜻이 있고 파사나는 본다. 그래서 이파사나는 지혜를 얻는 수행이다. 지혜가 자체가 뭔가 하면 사리를 잘 분별하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사리를 분별 못하는 사람 만나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만 저렇게 한다. 저 사람 지혜가 없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그런 거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저렇게 하면 또 문제가 또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지혜라는 말은 사리 분별을 잘하는 걸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사리 분별을 잘하는 지혜라고 하는 말은 분석을 잘하는 거, 분별을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제 선사들이 분별하지 마라 하는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혜로서 봐라 이런 뜻이에요. 사리를 잘 분별하는 게 지혜거든요. 지혜로서 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비유의 적용과 더불어 해석을 하면 자, 이 주석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봅시다. 마치 어떤 백정이나 혹은 그의 도제가 소를 잡아 각을 뜬 다음 사방을 통하는 대로의 중심지라 불리는 큰 길 네거리에 부분씩 나누어 앉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비유가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네 가지 자세 가운데 어떤 하나의 형태로 처해 있고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몸에 땅의 요소가 있고 바람 요소가 있다라고 반조한다. 이 사거리는 네 가지 자세는요, 사위라고는, 사위는 행주자와, 그러니까 걸어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모든 행위를 얘기합니다. 자, 무슨 뜻인가? 백징이 소를 키울 때도, 도살장을 끌고 올 때도, 끌고 온 뒤에 묶어서 둘 때도, 잡을 때도, 잡혀 죽을 것을 볼 때도 그것을 베어서 부분마다 나누지 않고서는 그에게 소라는 인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소를 갖다 분해하기 전에는 소라는 인식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뼈로부터 살을 발라내어 앉아있을 때 소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고기라는 인식이 일어난다. 분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찻잔을 분석하면 똑같이 우리는 분석하기 전에는 찻잔이라는 개념을 갖고 보는데 이걸 분석해버리면 찻잔의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흙에다가 물을 넣고 반죽에다가 모양을 만들고 그늘에 말리고 유약을 칠하고 불이 구워내고 다시 거기다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유약을 칠다 불이 구워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버리면 애초 처음부터 찻잔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분석할 때. 분석하기 전에 이게 찻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 똑같이 소를 잡기 전에는 소락하는 개념이 있는데 뼈는 뼈들은 가죽은 가죽도 다 분해할 때는 벌써 고기라는 인식이 있지 소락하는 인식이 없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는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석에서 진실을 밝혀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습은 사라져요. 개념이 사라져요. 개념이 사라진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이것이 뭔가 하면은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이르는 걸 얘기하는. 그 다음에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이르는 게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말 있다 하는 개념, 말 없다 하는 개념 벗어난다는 거. 그 수행의 첫머리에도 그냥 이파사나 첫 번째 지에도 뭔가 말과 생각을 끝난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벌써 이거는 정신현상이고 이거는 물질현상이다 하고 구분하는 거죠. 물질현상은 정신현상을 구분하기 전에는 몸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물질현상과 정신은 구분될 때는 벌써 몸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물질현상과 정신현상이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건데 내가 분석을 해버리면은 벌써 개념이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을 해체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비판단이고 비분별이라고 얘기만 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그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는 이 이파사나에도 직관적 분석이 가능하다. 내가 머리를 써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이 가능하다 얘기하죠. 관찰이 될 때는 바로 심만이 열려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사물 보듯이 보는 거예요. 사물 보듯이 보면은 이제 저절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파사나예요. 근데 아주 작심하고 머리를 써서 분석하는 거는 대성 이파사나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관에도 분석이 들어간다는. 그 분리 인식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 추리와 직관은 양적 차이는 있지만 질적 차이는 없다고 얘기해요. 왜 질적 차이가 없느냐 이러면은 추리하는 것도 분석하는 방법을 하지만 직관 속에도 직관적 분석이 들어간다 이게. 그냥 판단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적 차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라는 인식은 사라지고 고기라는 인식이 일어난다. 그는 나는 소를 팔고 그들은 소를 사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고기를 팔고
그들은 고기를 사간다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이 비유가 이전에 제가자이었거나 출가를 하였어도 명상 주제를 들지 않는 어리석은 분부일 땐 이 몸을 죄진 대로 놓이진 대로 덩어리를 분해하여 요소를 따로따로 반조하지 않은 이상 그것에 대해 중생이라거나 사람이거나 인간의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몸을 이렇게 허구 요소니 불의 요소, 바람 요소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벌써 사람이니 중생이니 인간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중생이라는 말을 하는데 금강경이 나오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이 나오잖아요. 중생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음체경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은 난 중생이다. 난 인간이야. 이렇게. 자, 아상 다음에 인상인데 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거든. 넌 동물이지? 난 사람이야. 너는 낮고 우리 높아. 동물 너희들은 인간이 먹거리 지나지 않아. 이 인상이에요. 중생사나 별 볼 일 없어. 난 중생이야. 이러는 건데. 대염체경이 더 이야기한 대로 하면, 몸을 분석을 해보면, 몸은 결국 흥불불 바람, 4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네? 흥불불 바람으로 보니까 몸은 사라져. 몸이 사라지니까, 몸이란 개념이 사라지니까 벌써 인상이 사라지네. 인간이야! 하는 생각이 사라져. 그렇잖아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중생이야! 이랬는데, 몸을 분석해 보니까 중생이라는 생각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개념을 해체시키는 게 지혜입니다.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분별하지 마라 이러면 아무것도 분석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 말 한마디에 멍청해지는 불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분별하지 마라 하는 것은 분석이 끝나고 난 뒤에 진실이 무엇인지 지혜로 보라 이런 소리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오해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것이 분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불자가 있다면 잘못됐다. 또는 그런 수행자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보살님 불명이 반야성? 무슨 성자입니까? 이룰성. 반야의 지혜를 이루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이제 손님이 온다 이러면 분석을 잘해야 돼. 이분은 어떤 타입의 어떤 개성을 갖고 있는지 말하는 품새를 보고 이분의 성격이 급한지 빠른지 이런 걸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분이 원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다 분석해. 그래 그에 맞는 옷을 제작해서 디자인을 해줄 수가 있죠. 딱 어울리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딱 맞는 옷을 탁탁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보니까 이제 그 영경 스님께 누가 이제 상담을 했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상담을 하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 탁탁탁 얘기해 주는 거 내가 들었는데 심리 상담을 하더라도 행동하면서 심리 상담하는 게 있다. 움직이면서 하는 것. 이런 것이 아이에게는 훨씬 좋을 것이다. 예,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 조언을 해주는 거는 그 아이에 맞는 며칠 지켜보니까 이거에 맞겠다 해서 해주는 거죠. 똑같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뭐든지 그에 맞게끔 탁탁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상대가 제대로 분석에 딱 했는데 상대가 그건 아니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다시 수정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다시 이 얘기를 해가 다시 이제 그에 맞게끔 수정해가지고 이 맛이 맞게끔 딱 해주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자식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자녀는 안 된대. 자녀는 안 된다. 자녀. 네, 자녀는 안 되더라고요. 자녀는 객관적이지가 예, 못해요. 상자도 내 뜻대로 안 돼. 똑같이 희한해 그게. 상자는 마치 자식과 같은가 봐. 네. 전혀 말을 안 들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자기 자식은 자기가 교육을 안 시키고 다른 선생님이 붙여주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자식은 절대로 교육이 안 돼요. 피부치이라서 그런지 모르니까 그걸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모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학교를 보냈잖아요. 다른 선생님 밑에 배우게 하는 이유 옛날부터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 자식들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니.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인격체예요. 그 상자 내가 충격받은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훈 스님보다 법문을 더 많이 들었을 것이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생각해보니까 내 상자다 내 법문을 거의 듣는 리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을 뿐이고 몇 번 듣고 말아버려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야 그렇구나. 그래서 상자에게 법을 전해준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꿈을 깨셔야 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전혀 없어요. 객관적이지가 네. 않게 되더라고요. 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왜 없느냐 하면은 부모의 강권에 의해 가지고 너 법대에 가야 돼요. 법대 넣었잖아요. 그럼 자식 법대 좀 다녔지 하다가 어느 순간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그 들어보니까 TV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럼 누가 또 찾아와가 이 애가 법대에 갔으면 참 좋겠는데 수의사를 하겠다 하니 수의과에 들어갔다 하니 선생님 좀 말려주십시오. 아니 그거는 부모의 욕심이잖아요. 자식은 난 수의사가 꿈이다 이러면은 그게 맞는 이야기거든.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 자식이 원하는 데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강권해가지고 애가 중독 들어가지고 딱 하긴 해. 그럼 바꿔버려요. 언젠가 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식 말 듣는 부모 말 듣는 자식이 없다. 당연한 겁니다. 네. 저도 그런 걸 겪고 있는데 신성 스님도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전혀 의사 스님 말을 안 들을 거예요. 대부분 그게. 자, 거기 봅시다. 184페이지. 요소별로 따로따로 반조할 때. 예. 반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 대비쳐 본다는 거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은, 예, 메타인지와 같은 얘기. 예.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는 그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코끼리 있잖아요. 코끼리 이렇게 큰 거울을 잘 비춰주면 어떻게 행동할까? 어린애들은 거울을 앞에 갖다 놓으면은 그게 자기 얼굴 비칭이 자기 모습이라는 처음엔 잘 인식 못하다가 한참 만에 인식을 해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고양이 앞에 갖다 놓으면 고양이가 자기 모습을 비추면 자기라고 인식 못해요. 코끼리는 어떻게 할까? 진짜 코끼리는 지능이 높아요. 자기 얼굴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빨을 들지도 막 이렇게 비춰보고 이렇게 해요. 얘기하죠. 그래서 거울을 보고 이게 내 자신에 대해 인식하는 메타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비쳐보자. 반조란 말은 메타인지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울타리 이렇게 쳐놔놓고 자 동물을 집어넣는다. 닭을 집어넣는다. 돼지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 없어요. 닭, 돼지, 소, 네, 양, 네, 오리도 집어넣고 다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가 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난리 납니다. 예. 특히 진돗개 갖다 집어넣으면 막 물이 죽이고 난리 나요.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개를 딱 집어넣으려 그러다가 이거 넣으면 안 되지 하고 빼는 것이 메타인지야.
야, 되돌아보면서 딱 판단해가,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 메타인지가 약한 사람 그냥 넣어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을 치는 사람들은 메타인지가 약한 거야. 메타인지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얘가 좀 되돌아보니 힘이 약한 거지.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 중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선생들이 그걸 강의하는 걸 노트에 다 적어요. 적어놓고는 외워. 그럼 지워. 하나하나 다 지워가지고 다시 쓰는 거예요. 내용을.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 힘이 강한 거, 되돌아보는 힘이 강한 거. 우리는 보통 잊어버리는 경우 많은데 다시 내용을 적는 거지.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리고 다 외워. 저는 방법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건 책 다 보고 읽고는 그냥 뒷짐지고 산책하면서 머릿속에서 전부 다 요약 정리 다 해버려요. 예. 저는 심칠 때 그렇게 해요. 네.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봤던 것을 머릿속으로 다 정리를 얘기하죠. 내 학교 성적은 꽤 높아요. A 플러스가 많아요. 얘기하죠. 뭐.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1학년, 2학년 때는 그냥 지나갔지만 3학년 때부터 장학금 받았어요.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어디서 배웠는가? 바둑에서 배운 거예요. 바둑을 뜨면은 다 외워요. 예, 그죠? 바둑판을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명인이 뜬 바둑 있다 그러면 한번 다 나오고 다 외우잖아요? 그냥 뒷짐지고 왔다 갔다 머릿속에서 바둑판을 그리고 다 바둑 두는 거예요. 얘기하자. 굉장한 집중력을 기를 수 있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방법에 내가 출가하기 전에 해봤더니, 강당에 들어가서는 신문 외우잖아요? 몇 번 쫙 읽고 머릿속으로 딱 떠올려가 다 외우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다 외울 수가 있어요. 방법. 근데 이런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거는 뭔가 하면 메타인지하고 관련이 있다. 반조락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소별로 따로따로 반조할 때, 요소별이 뭔가 하면 지수와 풍 이런 거죠. 중생이라는 인식은 사라진다. 요소를 의지해 그의 마음을 안주한다. 자, 요소별로 했을 때 개념에서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세존께서 설하셨다.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 요소, 물 요소, 불 요소, 바람 요소가 있다고.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바람 요소가 있다고. 여기 수행자는 백정과 같다. 중시하는 인식은 소라는 인식과 같고, 그렇죠. 중시하는 인식은 소라는 인식과 같다. 네 가지 자세는 큰 길 네 거리와 같고, 요소별로 반주하는 것은 벌려 놓고 앉아있는 것 같다. 이것이 경전에 대한 해설이다. 명상주제의 설명은 청전도론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재밌겠어요, 그죠? 소가 있고, 백증이죠? 소는 몸이고, 백증은 수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침에 우리 4대, 네. 시소 4대는, 요거는 이제, 분수. 그 다음에 칼이 있어요, 칼. 칼은 지혜입니다. 네. 칼 가지고, 몸을 분석했다, 이죠? 몸을 분석을 한 것은 이제 바로 분석한 거죠. 지혜를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나오냐 하니까
여기 요 개념이 없어졌죠. 액정 당연히 수행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칼로 4대를 분석한 거죠. 그래서 몸을 분석한 거죠. 몸을 분석하니까 4대가 튀어나온 거죠.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걸 뭐 합해도 되겠네. 쉽게 하지. 칼로서 분석하지. 그러면 요 칼은 오늘 지혜가 되겠습니다. 백정은 수행자. 네. 손은 몸. 그렇죠. 수행자가 지혜라고 하는 칼로 가지고 몸을 분석하는 게 수행이다. 그리고 요거는 전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행. 좀 명상이죠. 요건 어떤 게 이파사나지, 이파사나. 그죠? 이파사나. 이파사나가 되겠어. 자, 저게 이제 왜 중요하냐 이러면은 몸이라 하는 개념이 있으면은 항상 뭐가 있어요? 몸은 즐겁다, 행복한 것이다,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탐진치가 일어날 건데 몸을 4대별로 요소를 분해해 버리니까 몸이라 하는 개념이 사라져 버렸죠. 몸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디 됐어요? 몸을 통해서 일어난 희노애락이 사라져 버려. 그래 괴로움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 분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저기 이빠사나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굉장히 간단한 수행.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하는, 몸을 관찰하면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제가 되고, 이빠산 센터에서 수행할 때, 몸에 이게 열기가 생겨 뜨거운데, 뜨거운 게 마치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마스터 스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그건 불의 요소입니다. 불의 요소 특징은 위로 올라가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알았죠. 몸을 관찰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알겠네. 그리고 막 기어가고 간지럽고 밀고 당기고 하면 그건 바람의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불의 요소다, 바람의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간단하지만은 몸을 인식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것.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어디서? 요 내용 그런 거. 자, 청정도론 이야기를 봅시다. 딱딱한 것, 견고한 것, 거친 것, 거칠거칠한 것. 여기서 첫 번째 것은 특징을 나타내는 단위고, 두 번째 것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위다. 왜냐하면 땅의 요소의 특징은 딱딱한 상태는 거칠다. 그는 거칠다고 했다. 자, 업에서 생긴 것이란 꽉 잡는 것이다. 내 것이라고 꽉 잡고 붙잡고 들러붙었다는 뜻이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몸은 나다, 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몸은 흥불불 바람 4대 요소로 분해해버리니까 어때요? 몸이라 하는 게 내 것, 나다, 내 것이라 하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죠. 몸이라 하는 개념이 사라지니까 몸에 대해서 인식했던 내다,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이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놓아버린다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꽉 잡고 있는 걸 놓아버린다. 이런 그건 부사이다. 그것이 무엇이든가라고 한다면 이 뜻이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이제 뜻이 적이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머리털, 몸털 등을 열거하셨다. 여기서 뇌를 더해 20가지 형태의 땅의 요소를 쓰라시다고 알아야 한다. 그 외에도 나머지 수의 영역에 있는 것, 요소, 화계, 불의 요소에 있는 영역에 있는
요소. 풍계, 바람의 영역에 있는 요소. 이 세 가지 부분들에 포함된 땅의 요소이다. 그래, 땅의 요소 안에 수, 화, 풍의 세 가지 요소들이 포함됐다. 이런 거는 상당히 새로운 해석들이. 왜냐하면 처음 보는 내용. 그러니까 흥불불 바람, 이게 세 가지가 흑의 요소에 수속됩니다. 그래, 이 얘기는 참 중요한데, 제가 그 차 명상할 때도, 차에도 흥불불 바람 4대 요소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거든. 그 물인데, 물 속에도 4대 요소예요. 물도 거칠거나 부드럽고 하는 건 흑의 요소. 물에 땡기고 이렇게 스며드는 요소는 물의 요소거든. 차 속에서도 또 뜨거운 것은 불의 요소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거는 바람의 요소. 그냥 물의 요소 중에도 지수하면 4대가 다 있는 거지. 여기서 그 얘기. 흑의 요소 속에서도, 물, 불, 바람의 요소가 있대. 내가 생각했던 게 그대로 여기 또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네. 자, 그 다음에, 흐르는 상태로 가까이 곳을 흐르기 때문에 물이다. 물은 접착성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에 물을 탁 뿌리면 어디 되지? 밀가루 엉키잖아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엉키게 하는 성질, 접착성을 갖고 있어요. 물이라는 게. 자, 업에서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등으로 여러 가지 물에 속하기 때문에 물에 속하는 것이다. 자, 여기 뭔가 하면은 업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가? 업은 접착성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럼 물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물의 요소는 업하고 관계돼요. 그래서 업이 생기고 마음이 생긴 것으로 여러 가지 물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속한 것이다. 그 무엇이 그것이고 물의 요소의 점착하는 특징이 바로 그것이다. 흥, 물, 불, 바람 4대 요소가 몸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상행식 하면 정신작용이죠. 처음에 합하면 5개가 됩니다. 흑의 저기 몸 안에 지수합 4대를 하나 포함해서 그냥 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감수작용, 그 다음에 형성작용, 판단작용, 이건 정신작용, 마음이라죠. 그래 하면은 몸과 마음이 되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넓히면은 5개 집합체가 되는 거죠. 몸 하나, 그 다음에 수상행식 하면 5개가 되죠. 그럼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 오온을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딱 결합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까 인간을 몸과 마음을 결합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온을 이렇게 5개를 집합하게끔 하는 거, 딱 붙게끔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업입니다. 업이 바로 접착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업은 뭐야 되는데? 바로 행원에 속합니다. 행이 뭔가 상칼한데 이게 업이에요. 이놈이 나머지를 다 이렇게 딱 집합시키고. 그래서 유식에서 똑같은 얘기.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정보가 마음에 저장되는데 저장되는 명언종자를 하거든요. 명언종자, 씨앗이. 명언종자 중에서 업종자가 있어요. 업이라고 하는 게 선과 악과 그 다음에 그게 들어간다 그러죠. 윤리, 업과 선과 악은 윤리지만은 하나 더 들어가 의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업이 내용이에요. 업의 내용인데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접착성을. 그래서 업종자가 다음 생을 결정한다 이게. 그냥 그 말은 업종자가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거는 오온을 결성시킨다 이게야. 업이. 그는 오온 중에 행온이
5개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동물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업이라 하는 게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이 물의 요소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이란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덥게 하기 때문에 불이다. 앞서 설명한 방법들은 여러 종류의 불에 속하기 때문에 불에 속하는 것이다. 무엇이 그것인가? 불의 요소의 뜨거움의 특징이 그것이다. 그것 때문에 불의 요소가 자극받기 때문에 몸이 더워진다. 하루 걸려 생긴 열병동으로 뜨거워진다. 그것 때문에 늙고, 그것 때문에 이 몸이 늙고, 근이 무너지고, 근가는 건 감각기관이죠. 기력이 쇠퇴하고,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되는 상태에 이른다. 근데 이게 뭔가 불의 요소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 불의 요소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늙게 한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해합니까? 불의 요소 늙게 한다는 거. 이 불의 요소 늙게 한데, 자, 탐욕은 뭘까요? 탐욕. 탐욕은 불의 요소잖아요. 응? 그래, 탐욕은 뭘 어떻게 해? 불의 요소는 늙게 하죠? 그렇죠? 그러면 탐욕과 불의 요소와 늙게 하는 거 3가지가 딱 많이 들어가죠. 제가 앞에 글 쓴 게, 네? 탐욕은 늙게 하고, 성냄은 병들게 한다. 이랬죠? 그거 딱 나오죠. 그거 딱 맞는 얘기예요. 늙게 한다. 탐욕은 불의 요소예요. 특히 이제 여기 목 부위가 불의 요소의 근거지잖아요, 목이. 얘기하자면. 그렇게 욕심이 많으면 목이 탈나는 거예요. 제가 욕심이 많아가 목이 탈난 거예요. 강의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강의가 훨씬 많아졌어요. 반이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스터 반을 또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많이 하니까 목이 이상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이 기침 왜 덜 하는 줄 알아요? 뇌에도 자비수가 나잖아요. 목에다가. 그럼 목이 희한하게 부드러워졌어. 근데 방심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 다음 기침 막 쏟아. 그래 이게 좀 기침 안 하게끔 어제 저녁 어제부터 계속 이 자비수가 내가 목을 달랬어요. 싹 목 안에 쓰다보지. 부드럽게 마음의 선이죠. 마음으로 싹. 그래 지금 현재 기침 덜 나는. 예. 그 약도 또 먹고 있는데 약은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 지금 먹어도 한 달 후에 효과 나거든 보통. 다 먹고 나면 효과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몸이 고장 났다 하는 10년 전에도 엄청난 기침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10년 전이면 그렇게 기침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하지 않지만 생겼다 하는 것 자체가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것 때문에 타고. 자, 탄다는 건 뭐예요? 불의 요소죠. 불의 요소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 몸이 타고 그 사람 내 속이 탄다. 내 속이 탄다라고 울면서 100번이나 끓여서 찬물을 넣었다가 꺼낸 뻐떡이른가 고시사입니까? 고시사의 전당향 연고등가 부채로 붙이는 것을 원한다. 부채로 열이 나기 때문에 붙인다 얘기죠. 자, 여기에 이제 속이 탄다 하는 불의 요소예요. 제가 송강사 있을 때 한 학인이 휴학기를 얘기했대요. 그래, 왜 저게 휴학기를 내려고 하느냐. 천불이 나갔대. 속이 천불이 났다, 이야. 그래서 휴학기를 냈는데. 아니, 젊은 스님이 속이 불이 났다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 이거 있지? 딱 이러니까. 스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너 속이 천불 난다며. 그래, 바로 그냥
그게 불의 요소거든. 안에 불이 난다는 거는 그런 건, 별 탐욕이 생겨요. 탐욕도 어떤 탐욕인데, 여자에 대한 탐욕이에요. 그런 알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속이 불나면 공부 안 돼요. 안 그래요? 그 휴학 기회를 받아들였는데, 난 줄 알고 보니 스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긴 스님. 조선님은 밤 12시까지 도량을 헤매고 다니는데, 난 가만히 있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속이 불났다가 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후일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여자한테 쫓아갔는데 보기 좋게 차였어. 보기 좋게 차여가지고, 정말 면목이 없어가지고 돌아오지를 못하고, 선방에 열심히 다니는가 봐.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생각한 거지. 상대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꼬이면 안 되는데 그만 마음이 아파. 그 얘기들 마음이 아파. 이 속이 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먹었고 마셨고 씹었고 맛본 것이 완전히 소화되고 그것으로 인해 밥 등 먹는 것이나 음료 등 마시는 것이나 밀가루로 만든 과자 등 딱딱한 것을 씹는 것이나 망고 과일과 꿀과 당밀 등 맛본 것이 완전히 소화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불의 요소가 소화시켜준다. 이런 얘기. 체액 등으로 각각 다른 상태로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처음에 세 가지 불들은 업, 마음, 온도, 음식의 네 가지 원인에서 생기고 마지막 것은 업에서 생긴 것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이 세 가지 불이라 하는 게 뭐냐면, 자, 업에서 생기는 게 있고 마음에서 생기는 게 있고 온도 생기는 게 있고 음식에서 생기는 게 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불이다. 마지막 것은 업이라고 했네요. 자, 처음의 것은 자 까르마 업인데, 처음의 것은 뭘 얘기하는가? 막 뜨겁고 특징인데, 자극받아 몸이 더워지고 막 열병이 생기고 늙고 늙은 근위물이 기에 있을 때 주름지고 하는 이런 전부 다 업의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속이 타는 것, 네? 그런 게 대한 얘기 있는데. 두 번째는 마음의 문제예요. 속이 탄다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속이 불이 난다는 말이 그런 천불이는.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요건 온도잖아요. 그죠? 온도가 관계되는 거죠. 온도. 네. 온도. 씹고 먹고 이러는데 이 음식인데 온도와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식과 관계되는 음식. 마음고가는 음식이네, 음식. 그 요건 좀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하지만 업, 마음, 온도, 음식의 네 가지가 원인이 생기고 있는데, 이건 말이죠.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DNA하고도 관련이. 이 네 가지가 의해 가지고 형성되는 건데, 업, 마음, 온도, 음식. 제가 알기에는 DNA도 이거와 관련 있지 않을까, 이런지. 내가 옛날에 이것을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잊어버렸네요. 업, 마음, 온도, 음식. 나중에 찾아만 또 얘기하기로 하고. 시간이 다 됐네. 자, 이건 이제 바람의 요소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이 내용은 제가 몸에 대한 분석을 한 겁니다. 지수학봉 4대를 잘 분석을 한 건데, 아주 인상적인 것은 백정의 소잡는 얘기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몸이란 개념이 벗어나면 몸을 내다 내 것이라는 생각도 놓아버리게 된다는 말이 아주 인상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업이라 하는 거하고 물의 요소 관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좋습니다. 탐욕은 불의 요소와 관계있고. 그래서 지금 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잘 관계 지어서 자기 몸을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